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1979년 12.6 사태 이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신군부의 집권이 아닌 김대중, 김영삼 등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현대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인 만큼 긍정적 측면과 도전적 측면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의 조기 정착과 비극의 부재. 가장 큰 변화는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입니다. 전두환의 신군부 집권이 없었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영호남의 지역 갈등 양상도 지금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 김 씨는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져 하나회와 같은 군내 사조직이 숙청되는 시점이 1980년대로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 간의 경쟁이 치열했기에 두 세력 간의 연합이 깨져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혼란이 군부의 빌미가 되어 동남아처럼 제2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번 경제적 측면, 구조조정과 성장통.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한국 경제는 자본이 많이 드는 중화학공업 투자와 2차 오일 쇼크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우수한 경제 전문가를 등용해 그들에게 막강한 경제정책 권한을 주어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을 펴과 동시에 박정희가 이룩해놓은 모든 경제정책과 새마을 운동을 거국적으로 펴고 그대로 계승해 단군 이래로 가장 큰 호황의 나라로 만들었으나 DJ나 YS가 집권했다면 노동자의 권익과 분배를 강조하며 소프트한 경제개혁을 추진했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였겠지만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DJ나 YS 모두 관치경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그 당시 정부의 막강한 지원하에 발전하던 대그룹 회사들은 지원이 줄어들고 간섭이 심해 점점 위축하게 되었고 그 대신 경공업 수준의 중소기업과 농업 현대화 사업에 집중하여 박정희가 벌려놓은 중화학 산업은 침체기에 들어가 결국 경공업과 농업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국가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3번 사회 및 인권과 남북관계. 검열도와 고문 등 권위주의적 통제가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가 일찍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이룩해놓은 거국적 새마을운동과 수많은 제조업으로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느낀 국민들은 80년 초부터 서양 선진국들의 복지생활과 노동환경을 그대로 보장해달라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지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수출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국가로 남게 되어 선진국의 꿈은 무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DJ의 경우 70년대부터 이미 3단계 통일론 등을 구상했기에 2000년대에나 가능했던 남북 화해 무드가 20년 앞당겨졌을 수 있어 이는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미소 관계 속에서 한미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해 대한민국의 안보에 아주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DJ나 YS가 집권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조기 성취라는 큰 자산은 얻었겠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과도기라는 거센 풍랑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군부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림자 세력이었기에 민간 정부가 이들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다면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민정 이양이라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존재하며 따라서 경제 발전은 여기서 멈춰 오늘날의 경제 군사대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